서울의 새해 첫날 새벽, 아무도 몰래 울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울음은 연약했지만 세상을 뒤흔들 만큼 강렬했다. 배우 심영탁, 그리고 그의 아내 싸야.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이미 많은 화제를 만들어 왔지만 2024년의 문을 연 그날, 그들이 맞이한 단 30초의 순간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극적이었고, 그 어떤 영화보다도 잔혹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현실적이었다. 그 순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들의 첫 아이, 별표 하루, 별표였다. 노래가 들렸어요. 정말. 노래 같았어요. 심영탁은 그렇게 말했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평소 예능에서 보여주던 소년 같은 웃음, 장난기 가득한 표정은 그날만큼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한 남자가 있었다. 오랜 시간 기다리고 수없이 좌절하고 사랑 앞에서 서툴렀던 한 남자가 드디어 아버지가 되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다. 새해 첫날, 병원 복도에서 터진 기적. 2024년 1월 1일. 모두가 해돋이를 이야기하고 새해 소망을 적고 SNS에 웃는 얼굴을 올리던 그날 새벽. 서울의 한 산부인과 분만실 앞은 숨이 막힐 듯 고요했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긴장된 공기 속에서 심영탁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형탁 씨,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날 그를 지켜본 의료진의 말이다. 사야는 분만실 안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건너와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사랑 하나만을 믿고 살아온 그녀였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기 위해 그녀는 침묵 속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그리고 30초. 의사가 지금입니다 라고 말한 순간부터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우기까지의 시간. 정확히 30초였다. 그러나 그 30초는 심영탁과 사야에게 평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영원이었다. 아기의 울음은 일반적인 울음이 아니었다고 한다. 의료진조차 잠시 멈칫할 만큼 길고 또렷했다. 마치 노래처럼 리듬을 가진 울음. 그래서였을까? 사야는 그 울음을 듣자마자 울기 시작했고 심영탁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봄이 온 것 같았어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정말로. 이 아이가 있어서 다시 봄이 온 것 같았어요. 하루, 이름에 담긴 모든 것. 아이의 이름은 하루. 하루라는 이름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일본어로는 봄, 하루를 뜻하고 한국어로는 하루하루의 기적을 연상시킨다. 심영탁 부부는 이 이름을 정하기까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한다. 이 아이는 하루를 버티게 해준 아이예요. 사야의 말이다. 임신 기간 동안 정말 무서웠어요. 잘 지킬 수 있을지, 잘 태어날 수 있을지. 그래서 하루라는 이름을 주고 싶었어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그렇게 살아가게 해준 존재라서요. 그리고 아이는 정말로 이름처럼 태어났다. 새해 첫날.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날.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날. 심영탁, 가장 늦게 도착한 아버지의 눈물. 심영탁은 연예계에서 순정남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늘 외로움이 있었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고 국제결혼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시선을 견뎌야 했다. 진짜 사랑이 맞냐?는 질문, 쇼 아니냐?는 의심, 그리고 아이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 형탁 씨는 늘 말했어요. 아이 이야기가 나오면 웃으면서도 눈이 흔들렸어요. 그의 지인을 통해 들은 말이다. 그래서일까? 하루가 태어난 순간
심영탁은 아이를 안지도 못한 채 한참을 울었다. 의료진이 아버님, 아기 안아보셔야죠 라고 말했을 때도 그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요. 조금만 더 울고요. 그 울음에는 10년 넘게 쌓여온 모든 감정이 들어 있었다. 배우로서의 불안, 남편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로서의 두려움까지. 이 아이 때문에 다시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출산 후 며칠 뒤, 심영탁 부부는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하루의 탄생 소식을 알렸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이미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었다. 30초짜리 순간이 평생 기억이 됐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심영탁은 주변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내가 살아온 인생이 전부 설명됐어요. 왜 외로웠는지, 왜 기다렸는지, 왜 그렇게 돌아왔는지.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사야 역시 비슷한 말을 했다. 이 아이를 안고 있으면 한국이 무섭지 않아요. 언어가 틀려도 사람들이 쳐다봐도 괜찮아요. 이 아이가 있으면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의 노래, 그리고 세상이 멈춘 순간. 하루의 울음은 지금도 부부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다. 새해 첫날, 분만실에서 녹음된 그 짧은 음성 파일. 심영탁은 가끔 그 파일을 밤에 혼자 듣는다고 한다. 이상하게도요. 그걸 들으면 잠이 와요. 무섭던 생각들이 다 사라져요. 그 울음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의 소리였고 끝나지 않을 약속이었다. 연예계는 늘 화려하다. 스캔들은 하루 만에 소비되고 사랑은 기사 몇 줄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심영탁과 사야, 그리고 하루의 이야기는 다르다. 이 이야기는 자극적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인간적이다. 그래서 더 잔인하게, 더 깊게 마음을 파고든다. 그리고 봄은 정말로 왔다. 새해 첫날 태어난 아이. 하루. 그 아이로 인해 한 남자는 다시 아버지가 되었고 한 여자는 타국에서 진짜 가족을 얻었다. 심영탁은 최근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요, 무대에 서는 것도 방송에 나가는 것도 다 의미가 달라졌어요. 집에 하루가 있으니까요. 30초. 세상에서 가장 짧고